안녕하세요. 김용엽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12.16 대책 이후에 2020년 곧바로 추가 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느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에 당장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하락을 원하는 70%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전세가격 폭등, 부엌 이하 부동산과 수도권 집값 상승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강남과 마용성광 집값이 꺾이고 있는 상황에서 2020년으로 접어들면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증시는 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달러는 하락, 금은 상승, 은은 보합권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50% 대폭락, 부동산 거품 곧 터진다. 제가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꾼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대책에 따라서 지금 정부한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목은 전반적으로 지금은 집값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당장 뭐 폭락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간차를 두고 아마 떨어질 거고, 일단 이번에 정부 정책이 나온 것은 그렇게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쌍안경으로 먼 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집값 하락 전망을 이렇게 추락하는, 지금 발버둥 치고 있네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자, 위태롭게 이렇게 고개하면서 계속 치고 오르는 이 어떤 부동산, 여러분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정부 정책 성공 시에 금액대별 예상 시세, 다시 한번 또 시뮬레이션을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게 의미 있는 자료가 돼요. 여기서 오른다. 자, 우리가 오른다고 생각하자고요. 얼마나 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10억짜리는 5억부터 뛰었어요. 4.8억? 뭐 이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부터 뛰었습니다. 그게 10억 가는데 이게 15억, 20억 간다? 그런 나라는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단기간에, 그것도 6년 만에 올라간 집값 상승률이 세계 1위라고요. 여기서 더 뛴다? 더군다나 우리는 남북이 갈라져 있고 경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주가는 오히려 IMF 수준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2,000이지만 지금 3,800 갈 게 2,000밖에 안 됐잖아요.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갈 어떤 당장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에 금리가 약하고 뭐 공급이 부족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미 약발에 다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집을 잡으려면 집값이 오른다라는 전제, 최소한 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로 잡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너무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폭락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자, 15억짜리 보자고요. 대폭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명칭을 한번 적어봤어요. 비싼 아파트가 많이 떨어지고요. 당연히 금액이 크니까 많이 떨어지죠. 비율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 아파트가 더 많이 떨어집니다. 뭐 어디겠어요? 강남, 서울, 경기도 순으로 집값이 많이 떨어지겠죠.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5억 아파트는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즉 서울의 빅3라고 하는 이 세 군데 지역의 평균가입니다. 그리고 서울 변방이라든가 경기도에서 아주 제일 비싼 아파트가 15억 정도 돼요. 얘들은 대폭락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13년에 6.5억짜리가 15억으로 올라왔다고만 생각을 하세요. 지금 현재 시세가. 지금은 이제 15억짜리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리더하고 있는 상위 집값이 무너지게 되면 그 밑에는 시간차를 두고 그냥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재 15억인데 지금 이미 이제 호가 떨어지면서 거래도 약세로 지금 전환된 상태입니다. 2023년에 10억은 너끈히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3년이라고 못을 안 박아도요. 이거 2년만 추락하면요. 금매 기준으로 하한가로 거래되잖아요. 하락장에는 이제 매도가가 지금 비싸듯이 떨어질 때는요. 1층보다 싼 가격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10억이 얼마든지 팔려요. 자, 8.8억은 어떤 기준이냐? 서울 아파트 중위권 평균 가격입니다. 1, 2기 신도시 경기도 아파트의 상위 가격이 8.8억 정도 돼요. 서울 평균가가 8.8억. 이것은 폭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4.5억짜리가 지금 8.8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더블입니다. 자, 얘도 집값이 하락하면 6억입니다. 잘 버텨야 6억이고 아니면 5억대까지 추락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6억짜리들은 서울 중소형 중저가 아파트,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싼 거, 1, 2기 신도시나
경기도 1, 2기 신도시에서는 평균가고요. 경기도에서는 고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하락 정도로 보여지고요. 2013년 3억짜리가 6억으로 올라왔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뛰었죠? 그리고 2023년에는 대략 4억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4억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경기도 아파트 중위평균 가격이에요. 대략 한 3.8억 정도 되는데 서울의 반절 가격도 안 되죠 지금. 점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가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경기도도 분당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뭐 위례 이런데 많이 오른 곳들, 광교 이런 데를 빼고는요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집값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하락장에 갈아타라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리고 있죠. 1, 2기 신도시의 소외지역 뭐 일산 같은데 이런데 상동이나 이런데 또는 삼본 소형 아파트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약세 2014년에 2.5억짜리가 그래도 4억으로 뛴 거예요. 물론 경기도의 중대형 평형은 아직 10년 전 가격도 회복 못한 것들이 거의 70%가 넘는다고 제가 여러 차례 노래를 불렀습니다. 집 잡으면 무조건 올라간다. 30대, 20대 잘 들으세요. 집은 폭등락의 연속이기 때문에 집 잡으면 폭등한다 이런 상승론자의 주장에 넘어가면 안 돼요. 저는 폭락론자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지. 자, 이거 4억짜리가 안 떨어질 게 없으니까 안 떨어진다. 얘도 3억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팔리지도 않아요. 문제는 하락장에는. 자, 여기 보시면 고가부터 저가까지 이 순으로 빠진다. 부동산 그렇다면 12.16 대책 성공은 무엇에 달렸느냐? 이걸로 성공 못해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걸로는 집값이 하락할 수 있어요. 절대 이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하락이 올 수가 없어요. 추가 실효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부동산 대세 하락 추가 실효 대책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가격 순은 고가, 중가, 저가 순으로 하락을 할 거예요. 지역 순은 강남, 서울, 경기도, 인천 순으로 가격이 하락할 겁니다. 그리고 유형 순은 재건축, 재개발, 일반 아파트, 새 아파트 순으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요. 시기 순으로는 2020년, 2021년, 2022년 순으로 가격이 하락을 할 겁니다. 자, 부동산 일시적 하락. 이게 만약 정부가 추가 대책을 늑장을 부린다 그러면 하락은 해요. 그지만 일시적 하락, 적어도 내년 총선 전까지 하락을 지금 예상합니다. 2018년 9.13 대책 대자비 아마 비슷하게 되겠지만 지금 내성이 생겨서 얼마만큼 빠질지는 좀 봐야겠어요. 그때보다는 9.13 대책보다는 이게 조금 더 강한 것 같긴 한데 내성이 생겨서 믿지를 않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가격 하락폭은 좀 봐야 합니다. 총선 전까지 하락,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띌 것이고요. 전세 9억 이하 경기도는 풍선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총선 변수, 집권당과 야당 승리. 자, 어느 당이 승리하는 게 집값에 유리할지는 복잡해요. 솔직히 지금 여당 정말 정부 여당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뭐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그래도 여당이 정권을 잡아야 아마 집값이 더 하락하는데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고, 자,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혼란 속에서 집값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단기적인 전망이고요. 오히려 반대 상황이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정부가 참패를 하게 되면 이제 대선에 어떤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아, 집값 때문에 참패를 했구나 해서 집값을 확실하게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정부가 총선 승리했냐 실패했냐는 이건 좀 가봐야 알겠어요. 부동산 상승 추가 대책 없다. 제 입장에서는 아마 집값 떨어뜨리지 못하면 정부가 선거에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확실해요. 추가 대책 없을 경우는 아마 상승을 할 겁니다. 15억 이상 하락, 중국인 등 특히 중국인, 제가 이거 좀 옛날에 몰라서 말씀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이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5% 이상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상황에서 지금 내국인은 거래가 거의 없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하거든요. 이거 몇 건만 가지고도 집값이 폭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제발 부탁이니까 중국인들 좀 막으세요. 그리고 외지인들, 그러니까 해외에서 뭐 교포라든가 또는 지방 사람들
상경 투자 이런 거 막으시라고요. 특히 중국인들 제대로 막으셔야 합니다. 이거 못 막으면요 실패할 가능성 커요. 서울과 경기도 9억 이내 집값 조정 후 상승. 그러니까 9억 이내, 이게 서민주택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뭐 6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잡아야죠. 서울 변방, 아마 여기 꿈틀거릴 거예요. 서울과 강남 인접 경기도 지역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대책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뭐 서울이 엄청나게 폭등할 것 같지는 않고요. 강남이 폭등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갭 메우기 차원에서, 키 맞추기 차원에서 그동안 오르지 않은 서울, 뭐 노도광이라든가 금강구,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 계속 추천했었잖아요. 거기 지금 많이 뛰었어요. 거기밖에 안 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경기도도 역시 강남 인접 지역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인 등 부동산 매수 강력 규제해야 부동산 잡힌다. 오늘 포인트는 이겁니다. 별표를 칠게요. 자, 외국인 서울시 주택 국적별 매수 현황 보면 2015년, 2019년 이 빨간색이 중국인입니다. 하등에 100회 무익한 민족이 저는 중국인이라고 보여져요. 자, 2015년 32.5% 있던 사람들이 61.2. 자, 어떻습니까? 외국인의 거의 60%. 지금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70%. 우리나라 주택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볼까요? 중국인을 규제해야 부동산 잡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몇 건 가지고 집값이 폭등하거든요. 정부가 이거 지금 중국인이 몇 명이 잡고 있는지 이거 데이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사들을 보면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정부를. 자, 중국인 투기 목적 집중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투기 목적이에요. 이놈들은 치고 빠진단 말이에요. 강남 3구 마용성 알짜 중심으로 매수를 했어요. 가격 상승, 사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게 중국인들이에요. 정부는 해외 주택 분석 미미, 지금 너무나 지금 미미하고 있습니다. 탁상 행정만 하고 있어요. 지 월급만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정부 정책 내놨으니까 아 됐다 하고 이거 끝날 것 같아요. 모니터링 해야죠. 잠이 옵니까? LTV, DTI, DSR, 부동산 대출 규제. 우리 국민들한테는 이게 지금 파상적으로 10억 이상 아예 나오지도 않죠. 근데 중국인은 달라요. 보세요. 외국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다 적용 안 받아요. 대출 풀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막아야죠. 어느 나라 지금 집을 사는 건데 왜 중국인들한테 혜택을 줍니까? 정부 지금 이거 하고 있나요? 당장 막으세요. 외국 은행까지. 중국 부동산 가격 폭등 시세 차이, 한국 투기의 먹잇감으로 지금 전락했고요. 악질 민족 근성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휘되고 있어요. 중국인 등 외국인 규제 대폭 강화해야, 뭐 중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규제. 제가 중국인들을 혹평했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중국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좀 피해를 받는지 몰라요. 반드시 알아야 할 수도권 부동산 매매 짐서. 오늘 이것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이고요. 서울 다음에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그 다음에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죠. 보시면 무조건 앞으로는 서울에서 가까워야 돼요. 그것도 서울에서도 강남에 가까워라. 이건 귀에 닳도록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아니에요. 자, 명심하세요. 이거는 제가 빅데이터에서도 뽑은 자료예요. 앞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도 높아요. 서울은 집값 하락이나 조정 시에 반드시 잡아야 돼요. 서울만큼 유리한 곳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안다고요. 지금 말고요. 지금은 얼마가 뛰든지 간에 폭락이 한번 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는 안 떨어진다? 확률적으로 크게 떨어지니까 지금 말고 서울은 노후 대비로라도 잡을 생각을 항상 하셔야 한다고요. 조정시나 하락시에. 두 번째, 서울에서도 이 강남은요, 하락 이후에 글로벌 최고 투자처입니다. 자, 서울은 글로벌 최고 투자처다. 이거 명심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과 강남 중에서 PIR 규모를 따지면 해외도 뭐 런던도 있고 뭐 뉴욕도 있고 뭐 베이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의 평균값과 제일 그 도시에서 비싼 곳, 이 집값을 따졌을 때 아이러니하지만 서울보다 강남이 PIR 규모가 낮아요. 이렇게 말하면 뭐 강남이 더 얼마나 뛰었는데 지금 낮다고. 이거 우리나라가 평준화 이런 게 있어서 그래. 평준화. 그 못된 평준화 정책 때문에 빨갱이들처럼. 아셨어요? 그러다고 강남 집값이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 평균이 거품이 더 심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거나 자, 강남은 서울보다 제가 더 장기적으로 좋게 보잖아요. 지금 당장 말고. 강남에 당연히 가까운 곳들, 서울에 가까운 곳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남에 가까운 곳들이 집값 실질적으로 많이 뛸 거예요. 경기 성남 잊지 마세요. 하남, 과천, 용인
안양 이쪽으로만 가시라고요. 이쪽으로. 저기 의정부, 뭐 양주, 포천, 파주, 고양 이런 데는요 상대적으로 뭐 제가 지역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이미 시뮬레이션 상으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서울에서 10km 이내 인접지역만 투자하십시오. 웬만하면은 그게 투자성이 높습니다. 서울에서 실거리가 멀면 심리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안 돼요. 전철 타고 다닌다? 아니 전철 없는 곳이 요즘 있나요? 그리고 전철에서 먼 곳은 잡지도 마세요. 그리고 서울에서 먼 곳은 딱 여기만 GTX, SRT 역사 지역만. 그것도 한 15분 이내. 얘는 GTX, SRT니까 15분을 봐준 거예요. 뭐 20분, 30분 걸리는 것들은 SRT도 아닌 겁니다. GTX도 아니고. 그런 곳은 보지도 마시고. 자,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6곳은요. 이거 혹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요. 입지와 규모 면에서 경기 최고 투자처로 꼭 분양을 받는다. 당연해요. 3기 신도시 다 좋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이미 분양해가지고 분양권 피 엄청 올랐죠. 그런 데는 이미 얼마 이제 앞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비과세만 남겨두고 기다리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왜 잡습니까? 자, 3기 신도시 분양받으세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해요. 서울에 여기 아파트 분양받는 게 나아요. 여기 지금 입지 좋은 강남 모 아파트 갖고 있는데 이거 갖고 가는 게 나아요. 아,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된장이라고 합니까? 아, 분양이 100배 낫죠. 분양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 뭐 적용이 되든 안 되든 훨씬 싼데 올 초에 분양가가 아니라고요. 분양이 다 좋아요. 물론 경기도는 예외일 수가 있어요. 경기도는 지역을 좀 봐야 하고 서울은 무조건 분양이죠. 자, 입지가 좋다고 기존 아파트 매수한다고요. 이거 말이라고 합니까? 자,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다 좋다고요. 특히 이 순서로 좋아요. 기억하세요. 과천이 제일 좋습니다. 하남 교산, 여기 교산 써있죠? 과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양 창릉, 고양 창릉. 지금 여러분들 고양 창릉도요. 이 일대에 있는 덕은지구, 지축, 삼송 걔들하고 게임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소규모야, 소규모. 얘는 대규모인데다가 입지도 더 좋은데다가 새 거인데다가 걔들은 이미 프리미엄도 많이 뛰었잖아요. 같이 분양을 해도 얘가 나아요. 왜? 규모가 커서. 그 다음 여기 앞에 하남 교산도요. 가밀지구라고 들어보시죠. 그런 데는 비교도 안 돼요. 미사? 게임이 안 됩니다. 여기가 더 나아요. 분명히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 좋은 게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은 별로 안 좋다. 여기 여러분들 다산지구 구리 갈매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보지도 마세요. 여기 잡으세요. 여기. 알았어요? 그리고 얘가 더 낫습니다. 대규모라서. 얘들로 인해서 물량 때문에 걔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3기 신도시는 GTX 이런 것도 정부가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이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여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자,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 이런 데도 서울 인접지역 아니에요. 자, 기존에 분양을 했던 여러분들 그 부천이라든가 인천 지역 일대, 뭐 송도 이렇게 먼 데까지 가세요. 그런데 프리미엄 이거 잡을까요, 말까요? 잡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잡지 마세요. 평생 잡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제1외곽순환 밖에 양주, 파주, 고양, 군포, 인천 전체, 수원, 안산, 시흥, 평택 등은 솔직히 장기적으로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뭐 전문가마다 평가는 다르겠지만 왜? 서울에서 멀기 때문에. 자, 1기 신도시 광교, 송도, 동탄, 일산은 최악입니다. 특히 광교, 송도, 동탄은요 저는 최악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거품이 너무 심한 데다가 서울에서도 멀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아예 그냥 보지도 마세요. 물론 GTX 인근 지역은 그나마 조금 권할 수 있는데 같은 가격에 GTX 있으면 또 비쌀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서울이 낫다고요. 서울 원거리나 전철 10분 밖 이거 기억하세요. 자, 서울은 다 좋습니다. 전철이 멀어도 좋다고 했어요. 전철 멀어도 좋아요. 용적률 나빠도 좋아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는 전철 10분 밖에 벌어졌다. 아무리 새 거라도 사지도 마세요. 요즘 사람들이요 15분 20분 안 걸어 다녀요. 아, 마을버스 타면 코앞이라고요? 안 타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통계 내보세요. 전철에서 먼 지역들 새 거인데도 훨씬 더 싸요. 새 거 한 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전철이 가깝냐 뭐냐가 훨씬 중요해요. 경기도는. 자, 너무나도 내가 중요한 걸 다 지금 얘기 꺼내버린 것 같은데, 정부의 추가 규제, 솔직히 지금 추가 규제 이 언론에 나오는 것들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당연히 나와야 할 거고, 주택거래 허가제 이건 그나마 도움 되겠네요. 종부세 부연세 현실화 강화, 얼마까지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건 당연히 해야 할 거고, 고가주택 양도세 대폭 강화, 재건축 40년 연장, 임대 비율 확대, 전세자금 대출 폐지, 그리고 임대주택 혜택 축소, 다주택 매물 유도. 이걸로 집값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잡습니다.
물론 상당히 도움은 될 거예요. 여기서 잡냐 못 잡냐는 2017년으로 환원시킨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떨어뜨리는 게 뭐 집값 잡는 거 아니잖아요. 집값을 잡으려면 자 여기에서 몇 가지에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제 제가 제시하는 이거 한두 개라도 반드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집값 하락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할 거. 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임대사업 폐지, 신규 임대사업 폐지, 부족한 매물 유도. 지금 상승론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매물이 잠겨있다. 그 말 맞습니다. 정부가 모를 것 같아요. 매물 잠겼어요. 뭐 다주택자 매물 몇 건이 그 사람들이 내놓겠습니까? 비과세 저도 내놓을랑 말랑 할 것 같은데. 자, 임대주택 사업 폐지시키고요. 이 매물 쏟아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보유세, 종부세, 누진세 강화. 자, 주택임대 사업자 마찬가지로 다주택자 포함해가지고 10채, 20채, 30채, 뭐 3채, 4채, 5채 주택 수별로 아예 때려버리세요. 비례세, 아예 누진세를 때려버리세요. 비례해가지고. 물론 아파트에 국한시키라고 제가 이번에 얘기했죠. 수도권에 국한시키면 더 좋고요. 뭐 오르지도 않는 빌라, 오피스텔 그런 거 뭐 수백 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갭투자 전격 차단. 전세 활용 투기 차단. 자, 그 다음에 외국인 외지인 강화. 이거 별표를 아예 쳐버릴게요. 중국인들 아예 씨를 말리세요. 집 못 잡게 하세요. 부동산 투기 방지. 지방 집값 정상화를 지방 집값도 정상화돼요. 그러면 자 무주택 외 대출 강화. 1주택자부터 전세 대출 자금 금지. 9억 이하 주택제도. 서민주택 독점 금지. 왜 서민주택 갖고 장난치게끔 나눕니까? 전월세 상한제 시행. 자, 지금 전세값 올라간다고 하고 있죠. 자, 전월세 상한제 이거 효율적으로 제대로 시행을 하면요. 쑥 들어갈 거예요. 부동산 관련 헤드라인 뉴스. 자,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걸 달았어요. 아, 임대주택 사업이 전월세 안정감을 또 주지 않느냐. 그럼 당신이 전월세 살아봐요. 집 팔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 서민들의 집 여러 채 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 집값 폭등했는데 무슨 전월세가 지금 안정된다고요? 정부가 일반 다주택자들도 얼마든지 지들 편의 때문에 그렇지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임대주택 사업 안 내도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고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전세제도 그 악법 아닙니까? 소비자 심리지수 넉 달 만에 하락 전환, 가계 재정, 이지 경제. 심리지수가 꺾였어요. 자, 인구 절벽 현실로 인구 증가율 0%. 집값 상승이 가장 큰 암적 존재입니다. 집값 천정부지, 주택가격 전망. 그렇게 지금 이번에 정책 내놨는데도 1년 3개월 최고치잖아요. 물론 이번 주 상승폭이 크게 줄었어요. 정부 대책 약발이 앞으로 이제 먹힐 것인가 주목. 이투데이. 약발 먹힌 강남 3구 등 서울 유매가 움찔 실질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부작용 되풀이. 문정부 5개 릴레이시 대책을 하고 있다. 솔직히 저는요. 이 부분도 맞다고 봐요. 일부분은. 왜? 정말 필요한 대책을 안 내놓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선거에 참패를 당해봐야 이래서 정책을 잘 펴는구나. 허경영이 좀 데려오세요. 자, 12.16 대책 먹혔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크게 두나? 그냥 빚. 대출 제로에 꺾인 강남 상승세. 9억 이하는 풍선효과. 지금 풍선효과 지금 일고 있다고 했죠. JTBC 뉴스 이거 빨리 잡아야 합니다. 강남 3구 양천 강서 전세값이 불붙었어요. 특히 학군 중심 위주로. 다주택자 압박 강화. 또 규제 카드 만지작. 그렇죠. 당연히 규제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왜 규제라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주택임대 사업자 그 매물 유도하는 것은 규제라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죠. 12.16 대책 열흘 고가 매물 호가 하락 약보합세. 자, 아무튼 이제는 약보합이고요. 호가 매물 하락. 옛날엔 상승이냐 하락이었냐. 이제는 다 하락은 기본 둘로 보고 호가 하락이냐 약보합세냐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어요. 많이 변했죠. 그래도 자, 전국 수도권 아파트 매매와 전세 주간 현실 보시면 2017년, 2019년인데 뛰었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여기까지 12월 16일 따끈한 자료죠. 자, 지금 여기에서 현재 이렇게 조금 꺾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전세값은 지금 무섭게 치솟습니다.
전셋값. 소비자 심리지수. 자, 볼까요? 기대 인플레. 여기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고, 다행히 디플레이션 쪽으로 완전히 추락하지 않고 낮은 선에서 지금 맴돌고 있습니다. 자, CCSI 보시면 지금 현재 다시 크게 올랐다가 다시 또 꺾였어요. 여기서 보면 자, 지금 계속 올랐다가 좀 꺾였는데, 주택 가격 보세요. 주택은 꺾인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죠. 이 빨간 게 주택 가격입니다. 아까 제가 다른 것들을 보여줬는데, 이 앞에서 보여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어때요? 이렇게 파란 거 보시면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꺾였는데, 자, 주택은 아직은 꺾이진 않았습니다. 자, 심리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이 파란 것과 빨간 것이 비교가 되고 있네요.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꺾이고 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여기 보시면 점점점인데 조금 내려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서울 주요 학군, 특히 제가 전셋값이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양천구, 강남 3구하고 양천, 노원이 학군 밀집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들의 전셋값, 지금 0이 여기라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지옥의 늪에 집이 빠져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해봤자 이미 늦죠. 자, 이 과욕이 항상 패망을 부르게 돼요. 상승론자들이 정부의 대책을 비아냥거리며 계속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부추기지만, 정부가 임대주택 사업 폐지와 누진세 적용 등의 몇 가지만 내놔도요, 부동산은 장기간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바지까지 몰린 정부의 선택은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일만 남았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